도대체 날더러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대통령이 책임져주고 자 나를 믿고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고 용산 간 거 아니에요? 소통 열심히 하려고. 그런데 소통은 없고 완전히 귀 막고 눈 감고 그냥 무조건 의대 정원 2,000명. 저는 왜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건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물론 듭니다. 의사 증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초창기 국면에서 오히려 정부의 힘이 그렇습니다. 실렸었던 건데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정말 이제 병원 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51분간 얘기하면서 어떻게 환자들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아니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지금 당장 수술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 지금 당장 병원 가면서 편의점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병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그게 정부 아닙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다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 좀 여쭤볼게요. 이분 왜 이래요?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 1일에는 정부가 부족하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어제는 뭐라 그랬냐면 모든 잘못과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확확 바뀌는 겁니까? 김은지 기자님.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 한 명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한동훈 인생의 첫 실패를 겪게 되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멘붕이 온 게 아니냐라고 멘탈이 하는 건데요. 붕괴됐다. 예, 그러니까 아마 1일에 했던 이야기는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 홍준표 시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당시 2인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여당의 대표격인 거잖아요. 대표죠. 그리고 지금 선거 지휘를 사실상 원톱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책임이 있진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적절하지 못하죠.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이야기하고 나서 아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인이 지금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첫 시련에 두고 나오는 이제 좀 잘못된 발언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 남탄론이라는 게 뭘 불러왔느냐, 다른 후보들에게 마음껏 대통령 욕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대통령이 당을 나가야 된다라거나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 거라든 더 센 발언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당 대표도 그러는데 책임론을 그렇게 제기하는데 일선에서 선거에 당선이 당면 목표인 후보 입장에서는 더 강한 톤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 다음 날 주워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나의 그런 그 남탄론이라는 것들이 더 큰 남탄론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워 담았다 보여지고 유권자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당정이라는 거는 물화일체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여당이라는 게 결국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못했어요. 여당 책임이 아닙니까? 중간에 브릿지로서 역할이 크게 있는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여당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국면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평가를 해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자가당착에까진 발언이었고 그 말을 주워 담은 건 늦었지만 잘했지만 역시나 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 벌써 핑계나 댈 생각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홍준표 시장 때문에 입장을 바꿨을까요? 뭐 이제 이분은 적기에 항상 등장을 해서 이렇게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얼마나 여당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지어 여당 대표조차도 이 책임에서 본인이 지금 발을 빼겠다라는 취지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걱정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한 달 정도 앞서서 나왔던 상황이라면 일사불란하게 수습하고 다시금 원팀 기조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까지 생각하면 이제 사실상 투표가 며칠 안 남았거든요. 사흘 남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습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각자 도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전 투표가 5일, 6일이니까 사실은 이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은 이틀 남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기에 너무 시간이 좀 늦었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보면 메시지도 그렇고 상당히 거친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쓰는데 뭐 이렇게 뭐 쓰레기,
뭐 14번? 하루에 14번을 강조해서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뭐 이런 정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보면 이 사람이 많이 급하구나 이런 판단은 좀 듭니다. 여당에서 나라비 1,000조 원 이상으로 만든 게 문재인이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그러니까 물론 숫자 관계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결국 정권 심판을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는 2년 있다가 생긴 선거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국면에 그게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7년째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야당 쪽 사람들의 반박이잖아요. 그게 네. 아니고 윤석열 정부 2년째 치러지는 선거다. 네. 이제 그걸 자꾸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든 마지막에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을 막아주십시오.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예. 나오는 건데 결국 급하다. 근데 그 급한 게 지금 수습될 수 있는 국면은 좀 많이 지난 것 같다. 네. 이거죠. 어제는 대전 후보 지원 유세 연설에서 이대 출신인 서영교, 안기령, 최민희 후보 이런 분들을 이제 거론을 한 건지 김준혁 민주당 후보가 과거 제기한 이대생 성상납 논란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인정하는 것이냐 뭐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 말하기 전에 결국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격한 언어들 네. 표현을 좀 해보면 지금 왜 이런 격한 언어가 나올까? 기본적으로 성선을 치르는 골격이나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최초에 총괄선대위원장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잖아요. 네네.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복수로 맡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스피커가 화제도 그렇죠. 다양화를 가져오고 맞습니다. 내용도 풍부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스피커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세를 한 겁니다. 네. 게다가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열심히 다니고 있죠. 예. 이해찬 전 대표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땅은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한동훈 1대 다로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1대 다로 스피커 상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 뭉뚱그려서 얘기해야 되고 그 예. 얘기를 굉장히 현학적이고 네. 추상적인 차원의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모든 이슈들을 자기가 흡수해서 혼자 소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구조에 기인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가장 약점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느냐. 일선 유세 현장에 지원 유세를 갔을 때요. 네.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범죄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 이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선거 현장에 풍부한 얘기들 혼자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런 부분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거는 선대위원장 체제의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과도하게 한동훈 원톱으로 갔던 것이 오히려 패착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끝나면 평가할 대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진 재배치론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원탐론 이런 게 옳았는지 결국 이게 선거를 망하게 만든 어떤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애시당초 이준석 대표 몰아내고 유승민 대표를 완전히 자리를 실종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여당에도 스피커들이 많이 있는데 안 갖다 쓴 거잖아요. 나가라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스스로 선거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당의 전략상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여튼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대사 출국 논란이라든지 대파 일정을 한다고 하든지 네. 심지어 지금 이 국면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이런 톤의 메시지로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일 거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현장을 쭉 가서 시민들 목소리를 담아보는데 뭐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민생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지금 뭐 오르면 또 뭐 떨어지면 뭐 내리고 뭐 그러니까. 올라가고 뭐 지금 예, 계속 뭐 그런 그렇지.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물가는 좀 잡아줘야 돼요. 예, 물가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딴 거 다 떠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디 계신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국무회의에 나와 네. 계시긴 국무회의는 합니다. 나와 계시나요? 예. 저는 물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답답해. 갤럽이라든가 각종 예. 여론조사 지표를 말할 것도 네. 없이 현장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물가 문제를 지금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네. 게다가 지금 물가뿐만 아니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수입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럼 또 물가로 이전이 되는 것이고 또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그거 역시도 수입 물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고라고 해서
선거에서 고물가, 고환율, 그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고유가까지 네, 겹치는 네. 상황인 건데 네. 이런 경고 신호들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부가 초기에 이걸 초당적으로 네.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서 풀었다고 한다면 네.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희석이 됐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고집불통을 부리고 혼자만 해결한다고 하고 결국 문제를 해결 못한 상황에서 대파 875원 논란까지 이어지고 네.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여당 선거에는 물가가 최대 악재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자초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얘기했어요. 이 물가 문제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강성 의원이 얘기했는데 입틀막해서 쫓아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그냥 내 고집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집불통 대통령 이미지가 51분 대국민 담화로 더욱더 확인이 강화된 되고 것이죠. 강화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 왜 이런 정치를 하는지 저는 그 참모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설사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선거도 앞두고 있고 여당 후보가 다만 몇 명이라도 더 당선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말 못하나? 아, 답답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나선 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잊고 있던 지난 정부 실정과 문제점을 국민들께 일깨워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문 전 대통령이 중국에게 굴종하고 혼밥했던 거 기억하냐? 북한에 온갖 퍼주기하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는 것을 기억하냐? 뭐 쭉쭉쭉쭉 얘기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 이제 이런 호소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또 소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수 집토끼라도 모아야 된다라고 한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확장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지금 이건 확장하는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유권자들 어떻게든 좀 투표장에 나와 달라라고 네. 하는 이야기인데 예, 이게 얼마나 이제 울려서 멀리 갈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